그래서 2021년을 는 어떤 해가 되어야 되느냐, 교육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2025년을 준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이 시간을 이 청취하시는 우리 시청자들이나 또는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2025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은 모든 고등학교의 특권과 특혜가 폐지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외고, 자사고, 국제고가 다 일반고로 전환되는 거죠. 근데 더 큰 변화는 모든 고등학교의 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는 것이죠. 이 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대학에서 하는 그런 학점제와는 달리 고등학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은 교과 중심 교육에서 주제 중심 교육으로 바꾸는 것이고, 교사가 가르치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쟁이 아니라 성장의 변화 속에서 학습 동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 2025년은 그야말로 교육의 일대 혁명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육의 방법, 교육의 평가, 교육의 내용, 이 모든 것들이 다 전면적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대단히 중요한 미래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학교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정리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학교가 이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불확실한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학교 교육을 바꾸고 학교가 준비해 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게 오늘 제 이 기자회견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내용들입니다. 저는 첫째 과제가 이제까지 우리가 주장은 많이 해왔었습니다만 실제로 실천을 못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모든 교과 과정에서 경쟁이 없는, 그래서 성장 중심의 교육을 해나가면서 절대평가를 통해서 교육 동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말은 쉬운 얘기인데요,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교육의 하나의 방법, 교육의 그 가치, 교육의 평가, 이 모든 것이 바뀌어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성장 중심의 걸로 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결국은 획일적 교육을 벗어나서 다양한 교육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교육은 아닌 거죠. 각 지역과 학교와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적성과 진로의 꿈과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만이 바로 성장 중심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역시 대학 입시 제도입니다. 대입제도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까지 우리는 두 가지의 원칙 가지고 해온 것이죠. 하나는 그야말로 획일적입니다. 전국 학생들이 같은 날 같은 시험을 보고 여기서 평가를 받는 수능시험, 또 하나는 학교 교육의 수행평가라든가 학교 교육의 내신 성적에 따라서 학생을 뽑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두 가지가 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획일적입니다. 한 가지 방안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대입제도의 경우도 3년 주기로 이 입시제도에 대한 걸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만일 2025년 고등학교 학점제로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 올 대학 입시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문제가 아마 우리 이 학부모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우리 사회 전체가 아마 의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젠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야말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학생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절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고교 학점제가 교육 혁신과 개혁의 하나의 분기점을 만든다면 고교 학점제와 수능 시험제가 같이 대학 입시제도가 같이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둘째 과제로서는 그러면 지금 있는 이와 같이 각 지역별 학교의 편차, 학교별 편차가 경기도는 특히 심합니다. 서울은 전체가 다 평준화되기 때문에 다 문제가 아닙니다만 사실상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단히 어렵죠. 31개 시군 가운데 11군데가 지금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일제히 평준화할 거냐. 저는 2025년 이전에 경기도에는 모든 학교가 평준화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을 합니다. 교육부도 좀 이걸 좀 지켜주시고 좀 성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각 지역에서 다 어떻게 하면 이걸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겠냐 이 정책을 함께 고민하면서 이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의 평준화라는 건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째로는 다양화를 만드는 겁니다. 학교를 모두 다양하게 만드는 거죠. 그 한 예가 이 부천의 29개 학교를 모두 다 다양한 교과 중점 학교로 만든 경험도 저희들은 있습니다. 그 이외의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마다 다르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둘째로는 여기서 평준화라는 얘기는 사람들은 다 하향 평준화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개개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어떻게 적절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개개 학생들의 성취감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셋째로 이 평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학교 간의 격차를 없애면서 동시에 지역적으로 마을 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더 발전시켜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마을 교육까지 확대해서 이것이 다 학생들을 전인 교육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의 진로 교육이며 성장 중심의 교육의 한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다양화. 이건 제가 지난 6년 동안 경기도에 와서 수없이 논의를 하고 제안도 하고 해온 겁니다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 가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이요 다 대학 입시만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학생들의 진로를 준비하는 그야말로 그들의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경기도 전체의 고등학교를 평준화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은 100%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부산도 100%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금 3분의 1만 평준화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반드시 이뤄내는데 이 학교 간, 지역 간 격차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